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이동주입니다. 어느덧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단기간 고점을 찍는가 했더니 다시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7일 연속 이어진 현물 ETF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급등과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맞물리면서 6만 5천 달러 부근에서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까지 핵심 저항선에 동시에 멈춰서면서 우리 시장이 기술적 반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지선에서 밀리면서 하락 추세를 재개할지 다양한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단기적인 전망 같이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오늘의 코인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간밤 마감했던 미증시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동 전쟁 확산 우려에 또 인공지능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동시에 시장에 들어오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한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 살펴보시면 0.97% 빠지면서 51,711포인트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각각 1.21% 그리고 2.15%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국제 유가가 장중 배럴당 100달러 선까지 돌파를 해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를 자극한 데다가 또 알파벳과 테슬라까지 실적 발표 이후 급락하면서 빅테크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유가 급등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을 공격한 이후 미국이 강력한 경고를 하자 급등하게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시 긴축에 나설 가능성을 빠르게 시장 가격에 반영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지정학적 위험이 실물 경제와 물가에 얼마나 번질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XRP의 움직임과 함께 밈코인단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XRP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XRP의 경우 최근 5주간 고래와 샤크들의 지갑들이 XRP를 약 6억 개, 현재 시세로 6억 7,800만 달러어치를 사들였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 기대감이 이 매집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상원에서 윤리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겹치고 있으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예측 시장 기준 39%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여파로 XRP는 ETF에서 신규 자금 유입이 지금은 끊긴 상황인데요. 만약 가격이 1.16달러를 넘어선다면 1.24달러까지 상승의 여지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1.11달러가 무너지게 된다면 1.08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는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망대로 이 규제의 명확성과 또 기간 채택이 현실화된다면 XRP가 2030년까지 최대 3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 내비쳐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클래리티 법안의 처리 여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지코인 소식인데요. 도지코인은 시바이누보다는 현재 견고한 흐름으로 0.07달러 선에서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금 변수로 떠오르고 말았는데요. 위쪽에서 현재 이동평균선들이 촘촘하게 저항선을 형성해 반등할 경우에는 이 매도 압력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다만 7월 들어서는 낙폭과 변동성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은 확인해 볼 만한데요. 문제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 격화로 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연준의 긴축 우려까지 되살아났다는 점입니다. 위험자산 전반이 부담감을 현재 느끼고 있는 가운데 투기성이 강한 밈코인의 경우 더욱더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생 시장에서도 하락 배팅이 우위를 점할 수도 있는데요. 관건은 연중 최저치인 0.069달러 선의 방어 여부입니다. 이 선을 지킨다면 0.09달러대까지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0.065달러까지 추락 하락도 배제할 수 없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0.069달러 방어 여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고요. 실시간 시장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전일 이 시각 대비해서 대부분의 코인들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 2.22% 빠져주면서 6만 5천 달러 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현재 6만 4,757달러 선에서 거래 이뤄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더리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4%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1,864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라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XRP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3.41% 빠지면서 이틀 전만 하더라도 1.14달러를 돌파하나 했더니 현재는 1.10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라나인데요. 솔라나의 경우에도 3.59% 빠지면서 75달러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주 초반에 상승세를 기록하고 크게 하락 국면에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주의 마무리를 어떤 전략과 함께 해야 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 들어오시면요.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제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만큼 이 안에서 다양한 전략들 함께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먼저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주요 저항 구간인 67K에 막혀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시금 내려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공포감에 좀 휩싸여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 관점을 투명하게 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히든코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현재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 6만 5천 달러대 선에서 움직이는가 했더니 방금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6만 4천 달러대 선으로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뭐 70K를 돌파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중동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유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시장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 시그널이 들어올지 안 올지 지금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이 지중학적 리스크, 유가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렇게 유가 상승을 인해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유가가 오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디커플링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 유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을 해버리는 주요 지지 구간을 잘 지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보시면 상황을 보면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1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가의 상승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어느 정도 조정에 영향을 다시 한번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주요 지지 구간인 이 64.7K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재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앵커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70K 간다라는 말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좀 오르면
70K 간다 하고 조금 내리면 이제 58K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냥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67K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70K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67K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58K가 저점이었을 확률이 70%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67K 선이 돌파하는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 국면에 다시금 들어설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전문가님 말씀처럼 현재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감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CPI 둔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금리 이슈에 있어서 조금 기대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말았는데, 이 에너지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금리 인상까지 한번 염두를 해두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런 금리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는 PCE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PCE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표들이, 주요 지표 발표들이 좋게 나와야 결국에는 금리 인하 대한 맞습니다. 기대감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항상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달에 CPI나 PPI가 조금 뜨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뜨겁다는 의미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상승한 거는 지금 당장의 충격을 받기보다는 앞으로의 지표 발표들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다음 주 목요일에 PCE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 PCE 물가지수고요. 금리 경로를 판단하는 핵심 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 우리 의장인 케빈 호시도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흐름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 발표된 CPI, PPI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와서 PCE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7월 초부터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물가 재상승 우려가 조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발표는 6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유가 급등은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PC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긍정적이게 나올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PC 결과가 좋게 나오면 우리가 그 시간만큼은 좀 1K에서 2K 정도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양봉이 나오는, 반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양봉이 나오면 결국에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이게 다시 차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돌파하게 되면 결국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본장이 개장하고 나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이 PC 발표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6월 지수이기 때문에 현재 7월 초에 오른 유가와 이 가격에 대해서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 PC가 좋게 나올 경우 시장에서는 단기간의 급등도 함께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변수들과 함께 비트코인이 현재는 최고점에서 조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수집하는 고래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50% 가까이 밀려난 상황인데, 일단 지금 최근에 고래들이 매집을 많이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 사이 가장 빠른 속도로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시장이 조금 불안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조금 이어지는 동안에 고래들은 가격 하락을 이 매집 기회로 이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 기간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국내 증시와는 조금 상반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조금 붙으려고, 볼륨이 좀 붙으려고 이어지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 방어를 잘 했단 말이죠. 이제 떨어질 곳도 저는 더 이상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요 지지 구간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K가 저점이었을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쉽게 그냥 올려주진 않거든요. 굉장히 뒤 흔들면서 천천히 올릴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와는 조금 반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이 그간 많이 빠졌기 때문에 6만 6천 달러를 회복하고 나서 이 통상 7월은 강하다라는 흐름의 예외가 아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고래의 매집이 조금 들어왔다라는 분석으로 살펴집니다. 또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보방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여러 변수들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최근 한 주 동안 어떤 코인이 급등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이토가 또다시 급등 코인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사실 막 하늘을 달린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혹시 이 코인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또 43% 정도 상승을 했고 네. 얘는 이제 요새 유행하는 AI 계열의 섹터입니다. 일단 우리가 뭐 구조적인 특징은 솔직히 뭐 볼 필요 없잖아요. 네.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왜 급등했는지를 한번 먼저 보시면요. 일단 유통 물량이 조금 낮아요. 유통 물량이 낮아서 작은 자금에도 좀 쉽게 상승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급등으로 인해서 추격 매수 물량이 조금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제 경험상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주요 지지 구간을 정하고 나서 충분히 이런 곳에서 진입을 다시 한번 해볼만 하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조정이 조금 깊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죠. 저는 변곡점인 이 1,000원대 부근에서는 진입을 한번은 해볼만 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이제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뭐 선을 여기서 여기까지 그어놨지만 이게 43%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너져서 여기까지 버티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43%입니다. 마이너스 4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코인이에요.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카이토 같은 경우에는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AI 섹터가 이제 AI 섹터의 대표 프로젝트 중에 하나지만 기대감 자체가 가격에 조금 크게 반영하게 되는 구간인 만큼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차트 흐름 장치는 양호하고 거래량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진입을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틀 연속 이게 음봉으로 마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음봉이 이어진다면 좀 깊게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보통 이런 코인들은 제가 다음 주에 급락 코인으로 만나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급락 코인으로 소개를 드릴 때쯤에 한번 진입 타점을 한번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이토가 사실 43% 정말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조정이 조금 깊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000원대 선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다만 이 조정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확인하고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우려로 이 자세한 정보 알아가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들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비트코인 차트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 나타날까요? 일단 제가 이제 주요 저항 구간 그리고 지지 구간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 67K가 주요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좀 작도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64.7K까지 지지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봤는데요. 현재 이 64.7K까지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67K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숏 포지션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65.2K 그리고 64.7K 그리고 그 하단인 64.2K까지 저는 여기를 계속해서 받쳐준다면 다시 한번 재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저는 67K를 돌파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서 조금 밑으로 강한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이전 저점인 58K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지금 계속해서 큰 틀에서 보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61.8K가 주요 또 마지막 지지 구간이고요. 그리고 67K, 이 6K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단타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안에서 손익비를 따져가면서 롱 포지션이든 숏 포지션이든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을 잘 체크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 말고 오늘 새로운 히든코인도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이번 주 히든코인 어디에서 어떻게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할까요? 일단 지금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히든코인은 네.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히든코인이고요. 자, 바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빗각을 하나 그어왔습니다. 그어왔는데 굉장히 조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만약에 지금 진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라인에 오게 되면 한번 진입 타점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구간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급락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이 구간을 굉장히 많이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켜줘야 충분히 재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히든코인을 가지고 올 때 이런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코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뭐 급등을 해서 양봉이 강하게 붙었거나 혹은 그 코인이 조정이 깊게 나왔을 때 진입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코인들에 진입을 했을 때 매도세 볼륨이 붙는 경우가 굉장히 조금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전에 우리 저스트라는 코인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1주이고 2주고 하늘을 달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어온 이 빗각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 좀 주요 타점을 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망에 입장을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신 히든코인 저 타점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승 추세를 올라오긴 했지만 또 그 타점에 따라서 하락 국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가님의 전략과 정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이번 단기적으로 주말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요소가 또 있을까요? 일단 눈여겨봐야 할 요소는 일단 이제 다시 한번 비트코인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일단 제가 단기적으로 지금 67K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 64.7K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67K 혹은 66K 부근을 도전을 하러 가려면 저는 이 65.2K를 빠르게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66K까지 도달하면 다시 한번 조금 저항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64.7K에서 지금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오늘 금요일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요새 보통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정이 나오는 국면보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주요 지지 구간을 조금 지키고 금요일 오늘 본장이 개장하고 나서 조금 반등을 해준다면 주말 동안에 조금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 거시경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미국과 이란이 또 주말에 또 이상한 헛소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우리가 눈여겨 보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관점은 이 구간을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고 해도 이 64.2K가 무너지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도 항상 명분이라는 게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표 발표들이 이번 주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뭔가 고요한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64.2K, 64.7K만 지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 단기적으로는 64.2K 그리고 64.7K에서 단단하게 저항선을 다질 수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본 방송에서 제공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